오늘은 대표님한테도 오늘 두 가지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대표님은 그 중국에서 태어나셨고 중국에서 혹시 그러면 몇 년 사신 건가요? 중국에서 거의 그러면 20년 가까이 살았죠. 아, 그럼 중국에 있을 때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은 안 해보신 네, 건가요? 안 아, 해봤어요. 그럼 호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네, 하시고 다시 이제 저희 나라 오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가족적인 문화와 좀 공동체적인 문화, 그리고 또 민족성이나 이런 게 좀 강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잘 거절을 못하고 딴 사람들이 하란 대로 하고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보면은 저희 나라는 이제 사재기 많이 하고 막 그 가족들, 지인들 다 끌어들이고 되게 좀 상황이나 인식들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근데 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현상인지 아니면 호주에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실 때 외국에서도 이런 분위기인지 아니면은 외국은 그 외국의 그 네트워크 막 외국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나 아니면은 그 속에서 이제 하시는 외국 사업자분들은 이렇게 저희 나라들처럼 사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지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게 궁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일단 저는 한국에서 그 정서는 중국에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중국이 더 덜 하진 않거든요. 중국에 아, 계신 분들이 훨씬 사재기도 더 잘하고 중국에 계신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상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비즈니스를 또 잘하잖아요, 중국 분들은. 그래서 중국 네, 내부에서는 그런 사기꾼들이 되게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저희 어머님 한국에서 한번 중국에 왔을 때 그때도 사기 당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엉뚱한 거를 해가지고 아, 그때 아마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말하면 이제 직급 같은 걸 막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돈이 네네, 들어오다가 안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부정적이라 생각하면 그냥 말 그대로 이 깨지 못한 사람들은 외국에도 있죠. 호주에도 있죠. 그러니까 깨지 못한 네, 거는 뭐냐면 이제 영업이 뭐고 판매가 뭐고 세일즈가 뭐고 마케팅이 뭐고 이런 거를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제 네,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좀 그냥 뭐라고 하지? 좀 그냥 세일즈맨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뭐 외국에서는 뭐 전혀 선입견이 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선입견이 있어요. 거기도.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네트워크 마케팅 하더라도 거기에 본토인이 잘 하는 것보다 저기 중국인들이 거기 이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아시아인들이 또 잘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인들이 어디 가서나 이제 인구도 그렇지만 또 거기서 이제 영향력이 있거든요. 레스토랑 하거나 뭐 하거나 거기 보면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부동산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하더라도 호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데 또 중국인들이 꽤 많아요. 중국인들이 그냥 영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인들 중국말 아,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한다고 생각. 그럼 당연히 그 안에서도 물론 사재기에 대한 부분 제가 거기 깊이까지는 그때는 제가 초보라서 잘 모르겠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거기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중국인들 사이에. 근데 외국인들은 좀 더 신뢰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아시잖아요. 이제 선진 그 서양 문화에 대한 부분들 좀 앞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특히 네네,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예. 어디나 다 똑같지만 근데 거기서 좀 더 집중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게 좀 더 가치적인 부분에서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material 이런 어떤 옷이라든가 시계라든가 이런 어, 좀 검소하죠. 호주 계시는 분들은. 근데 중국 사람들 포함해서 다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문화다 보니까 한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했을 때는 좀 이게 외부적으로 잘 보여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호주 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덜하다. 예, 외부적인 가치가 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게 좀 덜하고 내적인 가치를 좀 더 많이 따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그때 저희 사촌 누나 그 옷 같은 거 보내줬거든요. 호주로. 네네, 그랬을 때 그 옷이라든가 신발이랑 신고 다니기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면 다 반짝반짝거리고 되게 예쁘고 멋있고 하는데 호주에 계시는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그렇게 옷을 안 입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네, 흰색 그 신발을 막 되게 막
그 막 달게 막 해가지고 내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너무 반짝반짝거리니까 예, 내가 막 그렇게 신었던 기억도 나거든요. 어쨌든 예, 흙 묻히고 호주 막. 삶이 좀 더 검소한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은 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체돼 있잖아요. 성장을 못하고. 네. 외국에서도 그런가요?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 예, 여기 같은 경우는 5조 시장에서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외국에서는 요즘에는 호주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마케팅도 네트워크 마케팅이지만 거기다 플러스 제휴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예, 좀 더 유명해졌고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나온 제휴 마케팅이 이제 퍼널 클릭 퍼널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온라인 디지털로 뭐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전자책 책 같은 걸 사람들이 내잖아요. 네, 영상으로 내가 이런 멤버십 공간을 가지고 뭔가 온라인상에서 그런 어떤 컨텐츠를 판매하고 그리고 그걸 유튜브 광고라든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마진을 남기고 이런 어떤 컨텐츠 이런 디지털 판매 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요즘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과거에 했던 그런 어떤 돈들을 뭐 어떤 사람 6개월 만에 버는 사람도 있고 6개월 만에 막 10억씩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잘하는 네. 사람들은 또 그걸 잘 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 또한 PCM 안에서도 늘 강조하지만 그 또한 어, 섞을 거 섞고 네트워크 마케팅 장점, 제휴 마케팅 장점, 방문 판매 장점 이렇게 섞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네네. 뭐 자동화 규모 경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걸 주로 해요. 제가 이번에 멜버른 가서도 아마 그런 어떤 내용이 좀 더 연결돼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한국에 계시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것들을 공급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내가 유튜브에서 얼마 전인가 예전인가 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그 직급자 한 분이 그 하버에 있는 한 분이 중국 가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러 간다고 해서 왜 중국을 가냐고 했더니 한국 시장은 좁기 때문에 중국 가서 크게 한번 해보려고 간다고 하니까는 그 직급자분이 한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못하면서 중국 가서 어떻게 네가 잘할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야단을 쳤었다는 그런 이제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 중국으로 이렇게 사업도 그렇고 하시는 분도 많고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쪽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는 가시려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국에 가서 그렇게 함부로 들어가서 뭐 하는 거. 그리고 네, 말 그대로 한국에서 제대로 못한다는 거는 마케팅 제대로 못했고, 세일즈를 제대로 네, 못했고, 거절 처리, 트래픽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냥 단순히 한국에서 안 되신 분들 중국 가서 된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 거기에 그 뭐 야단치신 그 부분에 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중국 가서 더 못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시장이 또 바뀌어지면서 시장 조사가 또 들어가고 결국에 똑같은 문제예요. 트래픽을 어떻게 연결하고 거절 처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홀을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네, 맞아요. 좀 이렇게 없는 사람하고 일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이 다 빼앗겨요.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있는 사람하고 연결하려면 그러면 내가 적어도 내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이 뭐 내가 어느 정도 기술이 좋거나 그냥 마음이 착한다고 해서 그게 명분이 될 게 아니잖아요. 뭔가 네, 나하고 뭐 혈육 관계로 연결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뭐 노래라도 뭐 잘한다거나 어쨌든 기능적인 게 뭔가 잘 돼야 뭐 그런 괜찮은 사람하고 연결되는데 중국에 가서 그걸 연결시키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연결되면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시급한 게 기본 소통 능력도 없는데 중국 가면 중국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 저도 영어를 좀 그래도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호주에 다시 갔을 때는 다시 이게 뭐라고 하지 모멘텀을 찾고 하는데 처음에는 한 첫 2년은 또 애먹을 것 같은데 그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결국은 그 기본기를 철저히 익히는 이게 가장 그럼요.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네. 좀 이렇게 어려운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직급자들이 항상 그 밑에 두 명만 이렇게 찾으면은 된다고 두 네. 명 어려운 일 아니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주 네. 쉬운 일이고 시간 속에서 모든 게 이제 다 이루어지고 시스템에만 참여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만나서 또 얘기 들어보면은
두 명을 찾는데 찾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순간에 네트워크 마케팅 그 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만나면은 진짜 인생 바뀌고 펴진다고 무슨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들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두 명이면 된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딱 과학적인 근거나 그런 건 없고 오로지 뭐 기도만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네. 된다는 이런 거보다 두 명만 찾아도 안 된다는 그 이유를 한번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두 명만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그 답만 들었을 때 그게 그 근거가 없거나 틀린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두 명 다 찾았을 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두 네, 명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노출돼서 그 깔때기 우리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네, 내가 두 명을 찾는데 10명 중에서 두 명 찾는 거랑 1000명 중에서 두 명 찾는 거랑 10,000명 중에서 두 명 찾는 거랑 10만 명 중에서 두 명 찾는 거랑 1억에서 두 명 찾는 거랑 15억 인구에서 두 명 찾는 거랑 70억 인구에서 두 명 찾는 거랑 다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예. 그래서 근데 두 명 찾는 거 그걸 두 명 제대로 잘 잡으면 성공한다.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네, 지금처럼 얘기하면.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안 되는지를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10명 중에 두 명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100명 중에 두 명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1000명 중에 두 명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10,000명 중에 두 명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어, 10,000명 중에 두 명은 찾을 수 있는데 그 두 명이 예를 들면 들어왔다가도 나를 배신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맞아요. 네. 그러면 10,000명 중에 두 명을 찾았는데 그게 배신당하고 그 가운데 내가 투자했던 시간과 돈을 따졌을 때 결국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평생 이 두 명이 부동산이면 감정이 없고 그대로 가겠지만 이 두 명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란 거 언제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예측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저는 맞아요. 차라리 그렇게 찾는 것보다는 그 플랜 말고 그냥 두 명이고 10명이고 상관없이 그냥 나라는 사람을 믿고 네이버에서 쓰는 제품 보다 내 밑에서 그냥 소비하는 그런 소비자들을 찾아서 나랑 함께 약간 독서 모임도 하고 나랑 함께 뭐 이런 어떤 작은 어떤 이런 줌에서 뭐 같이 배우고 또 내가 잘 알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을 전달한 약간 이런 차원에서 나처럼 뜻이 맞는 사람을 뭐 1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똘똘 묶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월 한 2, 300은 쉽게 나오거든요. 예. 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 자꾸 사업을 자꾸 추진하고 두 명을 찾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저희 유튜브 보더라도 저희 유튜브의 구독자들 요즘에 점점 많이 늘고 있는데 그, 그 사람들을 저는 찾진 않거든요. 그 사람을 난 섬길 뿐이지.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500명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500명 중에 내가 두 명을 찾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그냥 저는 500명이면 500명한테 컨텐츠를 이런 인터뷰라든가 이런 컨텐츠를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이걸 들어서 아이스 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괜찮고 좀 뜻이 맞을 것 같으면 PCM의 교육에 더 들어와 봐야 되겠지 해서 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겉에서 저에 대해서 홍보를 해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안 들어오는데 이 네. 강사진 거 한번 들어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제 구역을 늘릴 뿐이지 한 사람 두 사람을 찾는다는 개념이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두 명을 찾는다는 이 개념부터 좀 네, 버렸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항상 그 두 명만 찾으면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 생각이 나거든요. 저희 이제 중학교 때 그 배우는 시가 있어요.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이제 옛날 그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가 이제 일하러 가고 아기는 한 4살이에요. 그래서 그 시가 있거든요. 아버지는 일하러 새벽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애기 자는 거를 보고 가려고 안 가고 아기는 아버지 나가는 걸 보고 자려고 안 자고 이렇게 한다는 그 시적인 그 시가 하나 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못 가는 거죠. 그 두 명 찾으라고 하면 그 시가 왠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직급자는 두 명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항상 바라고만 있고 아래에 있는 하부는 네, 직급자한테 바라고만 있어가지고
서로 못 펼쳐나가는 그런 이제 생각이 나고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는 이제 두 명을 찾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엔젝타면 이 엔젝타 커피를 통해서 특히 이제 커피가 또 사람들이 모여서 마시는 게 네, 좋잖아요. 이런 커피를 통해서 다른 가치를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밀려나가면은 이게 하나의 그 비즈니스가 되고 하나의 또 가치 창출이 되고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가 이제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지. 그거에 집착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티브 잡스가 2명 찾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삼성이 두 명을 찾아야 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삼성 중에서도 임원진들을 뺄 건 빼고 그 정말 괜찮은 사람 해고할 거는 해고하고 괜찮은 사람 스카웃할 건 스카웃하고 계속 또 연도수에 지나면서 또 변하는 부분들이 있지. 그게 2명만 찾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도 대표님 말씀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페이스. 네. 네.